해당 부동산을 2002년도에 낙찰을 받아서 4년 정도 보유를 한 후 2006년에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매매 가격은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첫 부동산 투자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약 20년 전쯤 처음으로 대구 어느 지역에 부동산 경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주변에 아파트는 현재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일반 한옥주택이 많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대구 지역의 한옥주택을 경매 입찰로서 낙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왜 한옥주택으로 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한옥주택을 한 이유는 건물이 지상 위에 있지만은 대지 지분이 아파트랑 빌라에 비해서 상당히 넓은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이런 투자 메리트로 봤을 때는 대지 지분이 큰 부분이 상당한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옥주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할 당시에는 일반 투자자분들은 소수였고 전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부동산 경매 입찰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극소수였습니다. 최근 법원 경매 법정에서 보시면은 많은 실소유자분들과 일반 투자자분들이 경매 입찰에 참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입찰 가율과 예전 20년 전의 입찰 가율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한옥주택에 대해서 감정 금액이 약 7,300만 원 정도에 나왔는 한옥주택이었습니다. 경매 입찰에 참여를 해서 매각 금액 약 6,5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현재처럼 입찰자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경쟁을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들어간 물건에서는 입찰자분이 저를 포함해서 3분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한 3대1 정도의 경쟁률을 뚫고 제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서 해당 부동산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받고 즉시 경락잔금 대출로 은행에서 약 3,900만 원 정도를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그때 당시에는 저도 여러 가지 여윳돈이 없었기 때문에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해서 좀 작은 곳으로 임대로서 옮기고 거기에서 발생한 여유 자금을 은행에서 빌린 돈과 합쳐서 경락잔금을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그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임차인을 찾게 되었고 해당 임차인은 전체 사용하는 목적으로 전세로서 약 4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계약을 하고 해당 부동산을 임차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들어간 실제 투자 금액은 낙찰 대금 6,500만 원과 들어가는 부대 비용 약 500만 원 합쳐서 약 7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대출로서 약 3,900만 원을 대출을 받았고 이후 약 4천만 원 정도의 전세권 임차인을 구해서 저는 원금을 회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투자된 금액은 약 900만 원 정도가 제 손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약 4년 동안 지출된 총 금액은 대출 금액 3,900만 원에 대한 이자만을 지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해당 부동산으로 인해서 총 한 7천만 원 정도의 비용은 투자를 하였지만 실제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실제 투자한 금액보다 많았기 때문에 훨씬 많은 이익을 본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옛날 20년 전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와 비교했을 때는 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요즘 많이들 하시는 투자 방식 중에 갭 투자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도 갭 투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갭 투자에 대해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도 갭 투자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매 부동산에서는 내가 산정한 금액을 입찰해서 기재를 하고 참가해서
그 금액으로 낙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실제 납부를 하는 금액은 최초 내가 입찰한 금액 전액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 매매에서의 갭 투자랑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을 2002년도에 낙찰을 받아서 4년 정도 보유를 한 후 2006년에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매매 가격은 약 4억 5천만 원 정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혹시 오를 만한 이슈가 따로 있었나요?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의 경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해당 부동산 주변으로는 노후된 주택들이 좀 많은 상태였고, 주변에는 큰 사거리와 지명만 되더라도 아실만한 그곳에 위치한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가격 상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한 4년 정도를 보유를 했지만 그때 당시 취득 금액보다 상당히 높은, 결국에는 개발 호재가 반영된 금액이 되겠죠. 개발 호재가 반영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진짜 많은 차이를 남기셨네요. 예, 상당한 많은 차익을 남기는 제 첫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현재처럼 부동산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제가 살고 있던 집을 매매를 하고 임대를 들어가 살면서 그 차익으로서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한 주택은 결국 4년 보유를 한 1가구 1주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받아서 그런 높은 수익률을 가지게 된 제 첫 부동산 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무무의 첫 투자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자, 2021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2년에는 모든 분들이 부자 되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